자, 우리 기회비용 공부하고 있죠, 그죠? 기회비용. 자, 여러 가지 예를 들 건데, 자, 그 중에 기본서 13페이지, 기본서 13페이지 보시면 가격 보이죠? 가격. 우리 아까 가격 뭐라 했습니까? 해석해 보니까 한 개의 비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맥주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할 때 지불액. 물론 이제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받는 거니까 한 개 편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격을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자, 13페이지 보시면 절대가격, 상대가격, 절대가격, 상대가격. 자, 상품 하나의 가격을 우리가 절대가격이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맥주라는 상품의 가격이죠. 맥주라는 상품을 딱 하나만 고려하는 거죠. 뭐 수박이라는 상품도 있지만 맥주라는 상품의 가격만 고려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맥주의 절대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맥주 가격 50원이다라는 것은 맥주의 절대 가격이죠. 맥주의 절대 가격. 자, 이거 우리가 한계 비용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내가 맥주 하나를 구입하겠다라고 선택, 그죠? 소비자라면 구입하는 거죠. 맥주 한 개를 구입하겠다라고 선택. 그때 내가 50원을 포기하잖아요. 50원 들고 있을 때는 좋은 건데 편익. 근데 맥주를 구입하려면 50원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결국 선택, 포기, 편익이 있잖아요. 즉 결국 맥주의 가격이라는 것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맥주의 가격은 기회비용. 자, 약속. 자, 경제학이 어려워지면 이게 가격인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 포기, 편익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선택, 포기, 편익, 즉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 앞으로 가격이다라고 약속, 응? 약속합시다. 잊지 마시고, 그지? 선택, 포기, 편익,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가격이다라고 약속하자. 약속.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결국 기회비용, 즉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경제학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동 2번 상대가격입니다. 상대가격. 저 결국 상품 두 개의 가격 비율이죠. 상품 두 개의 가격 비율.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거죠. 수박 가격, 그 다음에 맥주 가격.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의 가격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 가격이다. 즉 맥주와 수박의 상대 가격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숫자가 아무래도 쉬우니까. 자, 맥주 가격은 50원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수박 가격은 제가 25원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박 가격은 25원이다. 자, 이 숫자를 제가 앞으로 계속 똑같이 가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결국 맥주와 수박의 상대 가격은 2다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맥주와 수박의 상대 가격은 2다. 자, 요 2라는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거죠. 2라는 숫자의 의미. 자, 요 2라는 것은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분수가 나올 건데, 이 분수의 본질이 분자입니다. 분수의 본질은 항상 분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또 쉽겠습니다. 분수의 본질은 분자다. 즉 결국 요 2라는 숫자는 맥주의 가격입니다.
맥주의 절대 가격은 50원인데 이 맥주 가격을 우리 경작에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 이런 게 우리 경작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맥주의 가격입니다. 맥주 가격 또는 맥주의 상대 가격. 맥주 상대 가격. 자, 이렇게 조금 더 해석해 보자. 자, 맥주 한 개를 내가 추가로 구입할 때, 맥주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할 때, 선택할 때, 그때 얼마를 포기하느냐? 당연히 50원 포기하잖아요, 그죠? 50원. 근데 이 50원을 25원에 두 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포기하는 거 얼마를 포기하느냐? 결국 25원에 두 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가 나온 거야, 그지? 맥주 가격은 이다, 그죠? 왜냐하면 25원에 두 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뭐죠? 25원이 뭐죠? 25원이 바로 수박 아닙니까? 수박, 그죠? 수박.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맥주의 가격 또는 선택 포기 편익이니까 맥주 기회비용인데, 맥주 기회비용 25원이 지금 수박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수박의 두 개를 포기한다, 그죠? 지금 맥주 하나를 내가 구입하려면 50원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50원, 원래는 50원이죠. 이 50원을 우리가 25원에 두 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박이 25원짜리니까 따라서 수박의 두 개를 포기한다. 즉 결국 맥주의 가격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50원인데 이거를 수박으로 만약 표시한다면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수박으로 표시할 때가 두 개다. 하여튼 간에 맥주 가격은 맞죠. 그죠? 본질은 맥주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가 나오면 이 분수를 우리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거든. 분수. 항상 본질은 분자. 맥주 가격입니다. 맥주 가격. 대신 이 맥주 가격을 뭐로? 수박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즉 결국 표시하는 상품은 뭐다? 분모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거야. 항상 분수의 본질은 분자. 근데 표시하는 상품은 분모에다가 집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우리가 이렇게 분수가 딱 나오면 즉 상대 가격이죠. 그러면 맥주 가격이구나. 단 그 맥주 가격을 분모 수박으로 표시하고 있구나. 즉 맥주의 가격은 수박으로 두 개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하여튼 간에 상대 가격도 기회비용이죠. 그죠? 기회비용.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기회비용을 이제 이해를 해보자. 그림. 자,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기본서 279페이지 있어요. 279페이지. 자, 넘어가 보죠. 279페이지. 자, 뭐가 나옵니까? 생산 가능 곡선 보이죠? 숫자 2번.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 가능 곡선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생산자 입장. 자,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도 생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뭐 음식을 사 먹는다? 물론 그때는 소비자죠. 마트 가서 뭐 사과를 산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내 강의 들으면서 경제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학 지식을 생산하고 있어요. 경제학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수험생들이죠. 수험생의 생산 가능 곡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체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내년에 시험 보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지식? 그죠? 최대한 생산 가능한 지식의 양이 얼마냐?
뭐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직원을 투입하고 기계를 빌려와서 투입한 생산자 입장, 즉 맥주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일단 노동하는 투입량이죠. 직원, 이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계도 주어져 있다. 즉 자본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수험생의 생산 가능 곡선은 시간, 돈, 체력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라고 제가 가정했잖아요. 그죠? 시간, 돈, 체력. 자, 맥주 생산자는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죠. 그죠? 생산 요소. 예를 들면 직원을 총 10명 투입하고 그다음 기계는 뭐 15대 투입했을 때 또 생산 기술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생산 기술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자, 우리 수험으로 말하면 생산 기술이 뭐죠? 공부하는 기술이죠. 공부하는 방법. 내가 이제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냥 혼자 공부하느냐? 아니면 학원 수업을 듣느냐? 그죠? 그때 학원 수업을 들어야 점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또 수업을 듣지? 그죠? 기본서를 가지고 들을까? 아니면은 내가 예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을까?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는 어떤 방법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바로 각 개인의 공부하는 기술이죠. 공부하는 기술. 또 복습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런 것도 각 개인의 공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하는 기술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그때 최대한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최대한 생산 가능한 맥주 생산량, 수박 생산량의 조합입니다. 맥주 생산량, 수박 생산량. 우리 수험으로 말하면 경작 점수, 그 다음에 나머지 민법 점수, 해결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맥주 생산량을 X, 수박 생산량을 Y 이렇게 가정해 보자. 가정. 그러면 X와 Y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생산 가능 곡선. 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지? 가끔 질문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정한 겁니다. 가정.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라고 불러줘요. PPC.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생산 가능 곡선 PPC라고 합니다. PPC. 어떤 개인의 PPC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다라고 불러줍니다.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거꾸로 이렇게 생기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원점에서 보니까 등지고 있다.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거는 원점에서 오목하다. 물론 가정이죠. 가정. 어떤 생산자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볼록하게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오목하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보자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자, 아까 우리가 기울기 봤잖아요. 그죠? A점에서 기울기 얼마냐라고 물으면 그럼 당연히 가로축 변화가 분모. 즉 x가 요만큼 변할 때, 뭐 예를 들면 x가 하나 변할 때. 그죠? 하나 변할 때 그럼 기울기의 분모가 1이죠. 기울기 분모. 그다음에 y는 즉 세로축 변화가 예를 들면 뭐 3개. 그죠? x 하나가 증가하면서 y 3개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만약 가정한다면 y 3개가 줄어든다. 그래서 요리 오겠죠? B점. 그럼 이때 A점에서 기울기는 가로축 x 변화 1, 세로축 y 변화가 3. 즉 기울기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A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는
1분의 3 맞습니까? 그죠?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x를 추가로 한 개 변화시켰잖아. x를 추가로 한 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한계, 마지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는 항상 한계라고 불러줘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한계는 직관, 숫자, 그 다음 그림에서 기울기다라고 했잖아.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물을 때는 항상 앞에 한계라고 써주는 거죠. 마지널.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경작에서는 한계 생산 변환율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지. 이 기울기를 한계, 일단 한계는 당연히 기울기니까 한계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이잖아. 그치? 어떠한 생산자의 공장이죠. 공장 안에서 맥주 하나 추가로 늘리면 반드시 수박은 줄어들어야 돼요. 수박 생산량은 줄어들어야 되죠. 왜? 지금 생산 요소가 일정하고 생산 기술도 일정하게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최대로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 A점. 최대로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추가로 X 늘리면 당연히 Y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지? X 늘리면서 Y도 동시에 늘려? 그럼 애당초 A점은 최대 생산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Y는 줄겠죠. 그럼 우리가 기울기는 당연히 1분의 3이고 기울기니까 한계인데 생산 과정에서 X와 Y의 어떤 변화? 서로 어떤 변화되는 비율? 그죠? 이거 우리가 변환 비율? 해서 우리가 한계 생산 변환율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한계 생산 변환율.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marginal rate, 그죠? 한계 비율, 그죠? of transformation, 변환율이죠. 변환율, 한계 생산 변환율에서 MRT라고 불러줍니다. MRT. 하여튼간에 한국말로 한계 생산 변환율. 자,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1분의 3이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자,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러면 x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하겠다. 선택. 그죠? 생산자가 A점에서 만약 추가로 맥주 한 개를 생산하기로 만약 선택했다면 그럼 Y 3개를 줄여야 되잖아.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내가 Y 3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죠? Y는 원래 좋은 건데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 수박을 생산하면 좋은 거잖아요. 편익인데 맥주를 추가로 선택했다면 수박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포기.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선택, 포기, 편익이 나오죠. 이게 뭐죠? 기회비용.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인데 마지널. 근데 좀 더 해석해 보니까 선택, 포기, 편익.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그림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기회비용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추가로 이제 얘기한다면, 이제 기회비용과 상관없이 추가로 얘기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정의상 최대로 생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죠? 이 점은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당연히 극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생산을 효율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효율적인 생산이죠. 지금 노동 10명, 자본이 15대라고 주어져 있는데 생산 기술도 주어져 있는데 만약 생산을 여기 하지 않고 여기 하고 있다면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러면 생산을 지금 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를 만약 생산하고 있다면 그 생산은 비효율적 생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회비용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한계 비용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또는 뭐 편익과 비용의 원리에서는 지금 A라는 여자를 A라는 사과를 구입했을 때 비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2페이지 기본서 12페이지
두 번째 날개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이거 우리가 뭐 짧게 경제적 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고려하는 모든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모두가 기회비용.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또 2번 본문을 보시면 본문 기회비용은 경제학의 선택, 경제학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까? 경제학의 모든 비용이 기회비용인데 그럼 결국은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선택, 의사결정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결국 경제학의 의사결정에서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맞단 말이야. 결국 말을 조금 바꾸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객관식이 그게 옳은 거죠.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문장을 조금씩 바꾼단 말이야.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려면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기회비용이 본질 말이야. 본질.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꿔도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회비용과 비교되는 단어죠. 아까 얘기했었지? 스킬. 비교 논리 있었지? 비교 논리. 그지? 비교하는 단어들, 비교가 되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정답이 쉽게 나온다는 게 비교 논리예요. 비교 논리. 자, 기회비용과 비교되는 게 14페이지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 자, 비교가 되는 단어예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지출하고 두 번째 횟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가로 2번에 얘가 있는데 첫 번째죠.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을 내잖아요. 등록금. 예를 들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등록금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갑자기 영장이 나온 거야. 영장. 그럼 내가 휴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휴학을 할 때 그때 2달 전에 냈던 등록금 100만 원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대학에서 반환해 줍니까? 대부분 대학에서는 휴학 신청했을 때 2달 전에 지불했던 등록금을 반환 안 해주죠. 나중에 내가 복학했을 때 그때 그죠? 그 등록금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 해석해 보면 결국 2달 전에 즉 과거에 100만 원 지불한 거죠. 일단 과거에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4월 달에 휴학 신청했을 때 돌려받느냐? 이걸 우리가 해수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수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즉 해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단 지불했고 그다음 해수가 불가능한 이 등록금 100만 원을 우리가 매몰비용이다라고 예를 드는 거죠. 과거에 이미 지불했고 해수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매몰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몰비용은 그 날개도 나와 있듯이 경제학의 선택,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자, 왜 그럴까? 우리 경제학의 선택은요. 경제 선택은 지금 오늘 7월 4일 지금 4시란 말이야. 오후 4시. 자, 여기서 내가 추가로 1시간 더 강의 들으면 뭘 고려해야 되는 거지?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 그 다음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자, 이 4시라는 이 시점에서 추가로 1시간 더 만약 수업을 듣는다면 그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인데 결국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죠. 내가 4시라는 이 시간, 4시라는 시점에서 추가로 1시간 더 공부할 때 수업을 들을 때 편익과 비용이니까 당연히 미래를 향해서 나오는 편익과 비용이잖아요. 그죠? 즉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미래입니다. 미래. 따라서 과거에 지불했던 비용은 당연히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불한 비용, 그 중에서도 해수 불가능한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게 양자의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끝냈고, 자, 그 다음 2장 들어가죠. 2장. 자, 2장의 주제는 뭐죠? 2장의 주제는 자, 표지 23페이지죠. 기본서 23페이지 보시면 시장 균형,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네. 완전 경쟁 시장.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을 주로 봤는데, 그죠? 합리적 선택, 효율적 선택 하려면 BC 원리 또는 한계 원리가 성립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선택을 공부했죠. 수학적으로는 미분 등호 제로 뭐 이런 얘기도 봤었는데, 자, 우리가 2장에서는 이제 균형을 보겠다는 거야. 균형. 우리가 선택을 왜 공부한다? 균형 잡으려고. 각 개인의 선택을 따로 다 분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야만이 각 개인들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선택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을 잡는 거죠. 2장. 근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항상 시장에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 균형.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미시는 상품 시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상품 시장. 근데 그 상품 시장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형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충 보면 맥주 시장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 대충 뭐 정상에 있는 그 맥주 시장, 그 맥주 시장의 형태를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맥주 시장 형태. 우리 경제학은 맥주 시장의 형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요. 크게 4가지. 경제학에서 나오는 모든 시장의 형태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 네 기본서 6장입니다. 7장 독점 시장, 8장 독점 경쟁 시장, 9장 과점 시장. 경제학의 모든 시장 형태는 딱 4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물론 독점 시장도 시장이니까 균형 잡겠죠. 독점 경쟁 시장도 시장이니까, 과점 시장도 시장이니까 거기서도 균형을 잡을 거란 말이야. 평가하고 정책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6장에서 물론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2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정책, 즉 경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선택, 균형, 평가, 정책을 가장 중요한 흐름을 2장에서 먼저 공부해 보자. 그런 뜻에서 2장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잡을 때 논리, 그 논리가 바로 시장 수곡선과 시장 공곡선이 만날 때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우리가 독점 시장의 균형의 논리,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의 논리는 서로 달라요. 자, 여기서는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즉 대충봉 맥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때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 시장의 수요 곡선과 시장의 공곡선이 만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해하면 더더욱 좋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목차가 3절 시장 수요 곡선, 4절 시장 공곡선.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시장 균형. 두 곡선 만나서 균형 잡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그 안에 있네. 그지? 로마 목차 2번 존재성, 유일성, 안정성. 자, 이건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 그지? 평가 기준. 자, 5번째 효율 공평. 6번째 안정성장.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평가했는데 시장이 비효율적이네, 불공평하네. 그러면 정부가 개입. 그게 6절 정책. 보입니까? 자, 이제는 이제 목차가 보이죠. 목차가 왜 이렇게 있는지. 그죠? 균형, 평가, 정책.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이기 때문에 앞에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곡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지금 공부하겠지만 이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곡선을 도출할 때 개인의 선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3절, 4절은 선택, 4절, 5절은 균형, 평가, 6절이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 공부하면 되겠네. 그죠? 시장 수요 곡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대청봉 맥주 시장, 즉 대청봉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청봉 원리. 자, 우리가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 그죠? 가게가 하는 거죠. 가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맥주 수요량, 맥주 구입량. 그죠? 자, 수요량이죠. 수요량. 넓게 말하면 수량, 맥주 수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quantity, Q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영문자. quantity, 수량입니다. 수량.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아까 한계 편익, 한계 비용 뭐 이렇게 축을 잡았지만 이제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축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price. 우리 가격은 price니까 제가 P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세로축에 가격도 있고 한계 편익도 있고 한계 비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두가 단위가 똑같죠. one. 한계 편익, 그죠? 세 번째 맥주 한계 편익 얼마나 했지? 50원. 그죠? 첫 번째 맥주 한계 편익 90원. 한계 비용 10원, 30원, 50원. 모두가 단위가 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세로축에 나오는데 단위는 모두 공통 원입니다. 원. 하지만 우리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세로축은 가격으로 잡아져요. 가격. 하지만 우리가 쓰지는 않겠지만 편익이나 비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소비자 선택할 때 봤는데 뭐 하셨습니까? 한계 편익 곡선. 기억납니까? 90, 70, 50, 30, 10, 마이너스 10. 즉 여섯 번째 맥주를 먹었을 때 편익 증가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0. 됐습니까? 아까 우리 봤었죠? 자, 이게 한계 편익 곡선이죠? 그죠? 마지노 베네핏. 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숫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주 소비했을 때,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 90이죠? 그죠? 두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 추가로 증가하는 거죠. 70.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먹었을 때 총 편익은 90 더하기 70, 160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은 50. 네 번째 맥주가 추가로 편익이 30.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한계 편익 곡선이 있다. 자, 물론 소비자마다 다 다르겠지. 응? 소비자마다 이 한계 편익 곡선도 모두 다를 거란 말이야. 가끔 질문에 모두 달라. 사람마다. 지금 나하고 저 사람이 똑같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나빠?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경제학은 경제학 공부할 때는 대충 다 똑같다 생각해. 이게 왜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됐죠? 가정이죠, 가정.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건데, 시장 수요 곡선 균형 잡으려고.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은 어떻게 정의한다? 수요 곡선. 자, 정의. 25페이지. 자, 본문을 볼까요? 본문. 가로 1번. 해당 상품 가격, 즉 맥주 가격과 시장 수요량 사이의 관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가격에서 소비자가 얼만큼 수요, 구입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자, 모든 가격에서 얼만큼 구입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 가격이 50원이다.
만약 가격이 50원이다. 그럼 아까 이미 봤었죠? 그죠? 가격이 50원이라면 그럼 한 개 비용 곡선은 첫 번째 맥주 구입할 때 50원 지불하고 두 번째 맥주 구입할 때도 추가로 50원 구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비용 곡선은 50 높이의 수평선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가격이 50원이라면 이 사람이 어디 선택해? 당연히 여기 선택하잖아.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이 만난 점. 그래야 순편익이 극대화되고 효율적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0원일 때, 가격 50원일 때 소비자가 3병을 선택한다라고 했었어요. 3병을 선택한다. 자, 이 선택을 해석해 보면 가격 50원일 때 맥주 구입량, 맥주 수요량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3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수요량이 3병. 그러면은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의 궤적. 그게 수요 곡선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요 곡선은 결국 50,3을 통과하겠지. 그죠? 수요 곡선은 50,3을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뭐가 있다 했어? 수요 곡선에는 선택이 있다는 거야. 선택. 가격 50일 때 순편 합을 극도화하는 선택 말이죠. 그 선택을 지금 노란 점으로 찍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지? 이 수요 곡선은 노란 점을 통과하겠지. 자, 만약 가격 70원이면 그럼 한 개째 구입할 때도 70원 지불해야 되고 두 번째 맥주 구입할 때도 70원 지불하는 거죠. 즉 새로운 MC 곡선이 뭐죠? 새로운 MC 곡선이 70 높이의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 70원일 때 이때 선택 어딥니까?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이 만나는 두 개죠. 여기 선택하겠지. 자, 이걸 해석해 보면 결국 가격 70원일 때 수요가 얼마다? 수요량이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수요량 2개. 가격 70원일 때 수요량 2개. 즉 70,2죠. 70,2가 요점, 이 노란 점도 수요 곡선에 존재해야 돼. 됐습니까? 가격이 90원일 때 또 수요량 궤적. 가격이 30원일 때 수요량 궤적. 이거를 쭉 연결시킨 거. 이게 뭐다?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거기 어디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90, 70, 50, 30 한 개 편익 곡선이죠. 그죠? 한 개 편익 곡선이 결국 뭐다? 수요 곡선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수요 곡선은 영문자로 어떻게? 디맨드. 그지? 이렇게 쓴다 했지? 디맨드. 결국 수요 곡선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의 본질이 뭐다? 수요 곡선의 본질은 한 개 편익. 수요 곡선의 본질은 뭐라고? 한 개 편익. 수요 곡선의 본질이 뭐라고? 한 개 편익. 됐습니까? 본질을 이해를 해야 선질 조금 바꿔도 옳은지 틀린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지? 본질을 이해를 해야 한다. 본질. 됐습니까? 그냥 대충 수요 곡선, 공곡선 만나서 그냥 이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선생님 저 대학에서 경제 원론 수업 들을 때 다 들었는데 고등 때 다 제가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내 강의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강의가 어려운 것은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본질.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게 실력이지 그냥 결론만 가지고 수요곡선, 공곡선 만나서 그냥 이건 실력이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아. 선지를 바꾼단 말이야. 문장을 바꿨을 때 그게 옳고 틀린 것을 판별하려면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실력이지. 그냥 결론만 딱 가지고 이게 그냥 이 정도만 알고서는 응용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질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수곡선 본질은 한 개 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90, 70, 50, 30 됐습니까? 이 90, 70, 50, 30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숫자를 안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안기될 거다. 근데 곰곰이 보니까 말이죠. 곰곰이 보니까 이 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입니까? 아니면 시장 수요곡선입니까? 지금 대충봉 정상에 등산객이 소비자가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선택은 개인의 수요곡선이죠. 그죠? 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라는 거야. 개인의 수요곡선.
근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잡는 거잖아. 시장.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수요곡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시장 수요곡선. 그러면 지금 대청봉 정상에 등산객이 지금 10명 있다. 10명. 그럼 그 10명의 각 개인마다 수요곡선 한 개씩 들고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시장 수요곡선은 당연히 그 10명의 소비자들 개인의 수요곡선을 어떻게?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그러면 10명 전체 시장 수요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에서 보자. 그림에서.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소비자의 수요곡선이죠. A라는 소비자의 수요곡선. 그다음 B라는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가정이죠. 가정. 이때 시장 수요가 얼마냐? 자, 우리가 수요곡선은 모든 가격에서 구한다 했잖아. 그지? 모든 가격. 예를 들면 50원일 때, 가격 5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이 얼마냐? 그러면 가격 50, 시장 수요량을 딱 찍으면 그게 시장 수요곡선이죠. 그죠? 가격 5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을 찍으면 그게 시장 수요곡선. 이때 시장 수요를 구하려면 개인의 선택을 봐야 된다고. A라는 소비자가 얼마? 예를 들면 3개. 그지? 선택. 그죠? 이게 한 개의 비용, 한 개 편익. 보이죠? 이제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가격 50원일 때. 우리 가격 50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B라는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해? 이게 한 개 비용이죠? 이게 한 개 편익이죠? 만나는 점 선택. 뭐 예를 들면 2개. 숫자는 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격 50일 때 시장 수요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시장 수요가 얼마냐? 그러면 A의 수요량 3개, B의 수요량 2개. 합쳐야 되는 거죠? 그죠? 5개라고 하면 되잖아. 5개. 근데 이 5개라는 것은 결국 수요량을 합친 거잖아. 수량을 합친 거지, 수량. 근데 수량은 지금 어느 축이야? 축이. 수평축이죠? 그죠? 수평축. 가로축, 가로축. 또는 수평축. 맞습니까? 그래서 수평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개별 소비자마다 개인의 수요곡선이 있을 건데 그 개인의 수요곡선을 어떻게 합해야 한다고? 수평으로 합친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우리 나중에 수지값도 있어. 수지값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상품의 시장 수요곡선은 어떻게 합한다고? 수평으로 합한다고. 왜? 3개의 수요량, 2개의 수요량 모두 수량이잖아요. 수량은 우리 경제학에서 수평축에 잡아요. 그래서 수평합이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26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지? 26페이지. 2번 목차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날개에도 나와 있고 왜 수평합인지 이해를 하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곡선 구했어요. 그죠? 시장 수요곡선을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공곡선이죠. 그죠? 시장 공곡선. 자, 그 이전에 먼저 수혜 법칙을 한번 공부해 보죠. 수혜 법칙 29페이지. 자, 기본서 29페이지. 자, 뭐라고 정했습니까? 자, 본문을 볼까요? 2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다. 또는 역의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 자, 예를 들면 가격 70원 때 수요량 2개잖아. 그죠? 자, 가격 50원 때 어때요? 가격이 내려갔더니 수요량이 3개로 늘었잖아요. 맞습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이게 뭐다? 수혜 법칙이죠. 수혜 법칙.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과를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들 사과 수요량 늘릴 거야? 줄일 거야?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 그지? 사회과학이니까 한국 사회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5천만 명.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다수는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 수요량을 늘릴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수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오면서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우측 방향으로 봤을 때 내려가고 있죠. 이거 우리가 우하향이다라고 불러줘. 우하향. 결국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 되면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거꾸로 나와. 거꾸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아, 수요 곡선 모양이 우하향이구나 라고 우리가 수험생들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문제 교수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쓸 거란 말이야. 그 단어를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돼.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문제만 또 보고 바로 선지 보고 정답.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문제를 보고 우리가 공부했던 뭔가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떠올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조합, 섞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를 공부하는 거야. 뭔가 떠올려야 되잖아. 그지? 떠올지 않으면 점수 응용이 안 돼. 여러분들 경제하기 어렵다 해놓고는 문제 풀 때 떠올리질 않아.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문제만 읽어. 문제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선지 봐. 하면서 선지 뭐지? 정답은 안 나오네. 뭐야?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예. 딱 문제를 보고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곡선은 수요 법칙을 만족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곡선이 모양이 우하향이구나 라고 떠올려 한다는 거. 따라서 수요곡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수요곡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우상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 그러면 수요 법칙을 위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수요 법칙 단어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곡선이죠. 공곡선. 자, 기본서를 보시면 한창 넘어가네. 자, 47페이지. 47페이지. 자, 공곡선 보이죠? 자, 이것도 대청봉 맥주 시장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청봉 원리죠. 대청봉 원리. 자, 공곡선은 뭐로 정의한다? 역시 수요곡선과 동일하게 모든 가격에서 생산자가 얼마를 공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찍은 곡선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가격. 여기 공급이죠. 공급. 자, 우리 대청봉 숫자로 가정해 보자. 아까 얘기했던 13수 50. 이게 뭐였지? 이게 한계 비용이다라고 했었지. 그치? 한계 비용. 이거 가로치고 뭐가 될까? 이제는 생산자니까 맥주 생산량 또는 맥주 판매량, 맥주 공급량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맥주 공급량. 넓게 말하면 결국 수량, quantity. 그 다음에 세로축은 가격, price. 그래서 PQ 평면. 우리가 PQ 평면이다 이렇게 부르죠. 대청봉 원리, 대청봉 맥주 시장은 결국 PQ 평면입니다. 대청봉 원리는 PQ 평면입니다. PQ 평면. 자, 아까 우리가 숫자로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맥주 한 개째 생산 판매할 때, 특히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 기억납니까? 10원. 자, 두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 30원.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맥주 두 개를 생산할 때 총비용은 10원 더하기 30원. 그죠?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계와 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 50이다 라고 했었지. 그치? 네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은 70. 13수 50, 70의 숫자죠. 자, 이게 한계의 비용 곡선이다 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떠한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이 있다면, 한계 비용 곡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 생산자의 개별 공곡선이죠. 개별 공곡선. 자, 가격이 만약 50원이라면, 그러면 한계 편익이 50 높이의 수평선이죠. 한 병 판매할 때도 50 받고, 두 병째 판매할 때도 50 받고, 그러니까 한계 편익 곡선이 50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선택은 당연히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만나는 요점을 선택.
즉 맥주 3개를 공급, 판매하겠다라고 선택했죠. 자, 이걸 해석해 보면 결국 거기 50원 때 맥주 3개를 생산하겠다 또는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선택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공곡선은 반드시 50,3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공곡선은 50,3을 통과해야 한다. 이 노란 점이 공곡선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30원 공급이 얼마냐? 가격 30원 때. 그러면 맥주 생산자 입장에서는 한 병 판매할 때도 30 받고 두 병째 판매할 때도 30 받겠죠. 따라서 새로운 한기 편입 곡선이 30 높이의 수평선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 30원 때 생산자의 순편입 극대의 선택은 2개죠. 그죠? 한기 편입과 한기 비용이 만난 점이 2개니까 맥주 판매량 또는 맥주 공급량이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30일 때 가격 30일 때 공급량 2개니까 30,2는 공곡선 선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30일 때 2개, 50일 때 3개, 가격 15일 때는 1개 이런 점들 쭉 연결시키면 이게 공곡선이다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공곡선, 즉 개별 공곡선이죠, 그죠? 개별 공곡선, 서플라이 커브. 우리 앞으로 이제 S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곡선. 그래서 우리가 공곡선의 본질이 뭐다? 공곡선의 본질은 MC다. 공곡선의 본질은 MC다. 한계 비용이다. 됐습니까? 그죠? 내강에서는 10, 30, 50, 70이 공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개별 공곡선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따라서 이때 공곡선은 시장 공곡선이 돼야 하는 거죠. 즉 대청봉 정상에 맥주 판매자가 맥주 생산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거야. 맥주 생산자가 여러 명. 그러면 각 개별 생산자마다 공곡선 1개씩 들고 있어요. 이거를 더하면 시장 공곡선이 나오겠죠. 개별 공곡선을 더하면 시장 공곡선이 나오겠죠. 자, 더할 때 수직합이냐 수평합이냐, 수직합이냐 수평합이냐. 예를 들면은 시장 가격 50원일 때 시장 공급량이 얼마냐. 그게 시장 수요곡선이죠. 가격 50원일 때 시장 공급량이 몇 개냐. 그게 시장 수요곡선, 시장 공곡선이 될 건데 결국은 각 개별 생산자의 공급량을, 공급의 수량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량은 수평축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으로 더해야 한다. 개별 공곡선의 수평합으로 시장 공곡선을 구한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수직합이면 땡,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시장 소곡선과 시장 공곡선은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원리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체크 50페이지. 자, 그리고 수요의 법칙과 똑같이 공급에도 법칙이 있다. 공급의 법칙. 자,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다. 비례 관계다. 즉 결국 가격이 30원일 때는 공급량 2개. 가격을 올려서 50원일 때는 공급량 3개. 즉 가격을 올렸더니 공급량이 뭐다? 2개에서 3개로 증가.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정의관계 또는 비례관계, 이걸 우리가 공급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공곡선이 우상향인데 오른쪽 갈 때 올라가고 있어서 우상향인데 공곡선이 우상향일 때 공급법칙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험은 거꾸로 나온다 했잖아. 지금 시장에 공곡선은 공급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떠올린다고? 아, 공곡선 모양이 우상향이구나 라고 또 올려야 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나머지 균형 잡고 평가하고 정책,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죠. 실제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들, 조세, 보조금,
그다음 가격 상한제, 하한제, 자,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